좋아요, 구독. 일단 자료를 좀 보도록 하죠. 이번 주도 굉장히 조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그리고 FOMC가 같이 이렇게 접목이 되어 있는 거의 핵폭탄급인데요. 자, 제가 서두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좋은 소식, 뭐 확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두 가지 요건이 일단은 필요하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저번 달에 7.7%였고 이번에 지금 예상이 되어지는 것이 7.3% 정도. 그리고 예상이 한 가지 더 있죠. 그게 한 7.6% 정도 일단 나오고 있어요. 7.3%에서 7.6% 정도 일단은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 이 예상치는 지금 저번 달에 나온 7.7%보다 조금 하회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자, CPI가 7.7% 이하로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굉장히 반색을 할 것이고 자, 목요일날 FOMC에서 0.5%의 금리 인상만 하더라도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뭐 피봇은 아닐지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일단은 받아들이면 이게 산타랠리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산타랠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월 초까지 일단은 계속 될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라고 하면 당장 이번 주부터 산타랠리가 시작이 될 수가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 여기에 반대되는 건 또 뭐가 되겠습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항상 어떤 지점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쇼킹한 면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7.7% 이상이 나온다. 뭐 예를 들면 어차피 추정치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발표되는 게 8.0%가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전저점을 깨고 굉장히 큰 나락으로 갈 것이다. 일단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일단은 조금이라도 떨어져야 되고요. 이에 FOMC가 0.5%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 굉장히 반색을 할 것이다.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보면서 이번 주 주요 일정 지표들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장 내일이죠. 당장 내일에 자, 우리 제가 유럽 시장 항상 봐드리기 때문에 유럽 시장의 독일 소비자 물가 지수 일단은 발표가 됩니다. 자, 유로존 같은 경우에 가장 최정점에 서 있는 나라가 일단은 독일이기 때문에 독일의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영국이나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10%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이 과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유럽장 제가 항상 체크를 해드리는데 유럽장 굉장히 큰 폭의 변동이 예상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2시 30분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죠. 내일 있습니다. 예, 내일 22시 30분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일단은 발표가 됩니다. 예, 발표가 되니까 이거 하이라이트죠, 여러분. 예, 굉장히 큰 폭의 변동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오든 아니면 높게 나오든지 간에 시장은 굉장히 큰 폭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강조 드리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어떤 큰 지표 매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때는 일단은 매매를 하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신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든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갭을 메우든 이때 매매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수익에 그리고 리스크를 줄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일단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목요일 새벽부터 굉장히 좀 중요하죠. 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24시 30분에 원유 재고 지표 일단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OMC가 있습니다. 04시에 FOMC가 있으면서 금리 결정 일단은 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인터뷰도 있죠. 그렇게 해서 자, 목요일 날 굉장히 좀 큰 변동성, 엄청나게 큰 변동성이 아마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 날 11시에 항생하시는 분들 중국 산업 생산 지표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러분. 항생하시는 분들 중국 산업 생산 지표 여러분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러분 중국과 항생 그리고 우리나라 이 세 국가를 일단은 2023년의 어떤 경제 상황
경기 상황을 체크하시려면 뭐를 보셔야 된다고요? 15일에 있는 중국의 경제공작 회의가 있습니다. 올해 초에 1월 달에 2022년 1월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중국 경제공작 회의 말씀드리고 계속적으로 한 2번 정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어떤 중국의 큰 흐름을 보시면 홍콩 항생하시는 분들의 큰 흐름이 잡히시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잡히는 거고요. 중국 경제공작 회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자, 지금 공급에 대한 공급에 대한 키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잡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잡고 있는데 특히나 중국의 공급망이 지금 2020년 이후로 꽉 막혀 있죠. 제로 코로나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시진핑이 3기 연임을 하면서 이 명분이 사라졌다. 그렇게 되면 공급망이 일단은 풀려야 중국의 공급망이 풀려야 미국도 살고 유럽도 살고 우리나라도 삽니다. 자, 그래서 그 단초가 될 중국 경제공작 회의가 조금 있다. 12월 15일입니다. 예. 며칠 있다가 시작을 합니다. 이것 또한 제가 발빠르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중국 산업 생산 지표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국 경제공작 회의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있으면 분석이 다 되니까 12월 말경 혹은 1월 초경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한 내용 값을 전달해 드리면 여러분들 미국, 홍콩, 한국 그리고 중국의 경제까지 전부 다 1년치를 다 보실 수 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22시 30분 우리 목요일에 터줏대감이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일단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매 판매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제가 키워드를 일단은 잡아드렸는데 뭐를 잡아드렸죠? 이 시차와 침체에 관한 두 가지 키워드 2023년에 일단은 될 거다. 일단 잡아드렸는데 이 침체에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노동시장에 노동 지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물가와 소비가 있죠. 물가와 소비 중에 특히나 소매 판매. 도소매의 그 소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소매 판매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사고 파는, 그러니까 사는 이 소비 행위에 대한 어떤 지표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 지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 지수. 우리 모든 생활의 근간, 소비 생활의 근간은 뭐죠?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뭡니까? 전부 다 소비와 물가에 연결되는 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금요일 날 일단은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10%가 일단은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유로존도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저번 주에 일단 유로존과 미국에 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이따가 시장 이슈 점검할 때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만 봐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한 주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신세계 리턴즈 항상 일주일 내내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정 정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